자, 지금부터는 유형의 맵을 들어갑시다. 이 상악함수의 그래프 관련된 유형의 맵 풀 때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제한 범위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한 범위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 이 문제는 그래프 그리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프 그리기 필요 없다. 그리고 제한 범위가 있다면 이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재 이것은 그래프 그리기가 필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뭘 보고 판단해야 돼? 라고 한다면 결국 제한 범위 있나 없나를 가지고 판단해 주세요. 이 제한 범위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 제한 범위가 없으면 뭘 낼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문제는 철저하게 현재 상악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만 질문합니다. 상각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질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 그리지 마시고 뭐 갖고 풀 거야? 라고 하면은 바로 sin x는 현재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요 범위 내에서 식을 확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코사인 x는 현재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요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악함수는 만약에 학생들이 점수를 줄 거야 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이 마인드로 문제를 출제할 거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물어봤어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삼각함수의 주기를 꼭 구해주세요. 삼각함수의 주기 구하기. 삼각함수의 주기 구하기. 그래서 이 주기를 반드시 구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프 그리기. 상악함수 그래프 그리기. 자, 이렇게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시험 문제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를 제일 중시 여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컨셉이 두 개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좌표에 이름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가 나와요. 좌표에 이름표가 있다. 현재 좌표에 이름이 있다. 그렇죠? 좌표의 이름을 구해야 돼. 좌표 이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 B, C, D 또는 P, Q, R, S 이런 값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좌표 값을 모두 구하세요. 좌표 값 모두 구하기. 그러면 이 좌표를 구하려면 그 전에 뭐가 돼야 되냐면 주기를 반드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주기를 반드시 활용한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 것. 그래서 주기를 활용해서 좌표 값을 모두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서 좌표를 다 구했으면 두 번째는 좌표의 활용이 되는 거야. 이 좌표의 활용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이 지수로 구하면서 똑같아요. 만약에 좌표 성분이 하나야. 좌표 성분이 하나. 이럴 때는 이제 상대방이 질문할 게 X 성분이 얼마니 또는 Y의 성분이 얼마니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 X 값이 얼마인데 Y 값이 얼마인데 이렇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좌표 성분이 두 개면 좌표 성분이 두 개면 이때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하나는 뭐야? 그러면 바로 기울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x2-x1분의 y2-y1 이게 될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 현재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좌표 성분이 3개 이상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는 상대방이 철저하게 넓이를 물어볼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수학 원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로 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예, 정답이에요. 그리고 주기를 반드시 꼭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심화한다면 이 주기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 만약에 조금 더 확장한다면 심화가 들어갈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대칭 성질을 활용해 준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같이 대칭 성질도 활용해서 좌표를 표현해 주자. 요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 푸는 게 매우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좌표에 이름표 있을 때는 좌표 값을 구해서 활용해 준다. 만약에 좌표에 이름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표에 이름표가 없다면 이때는 상대방이 물어보는 게 철저하게 교점의 개수를 질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좌표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 좌표의 상태를 좀 확인해 볼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 또는 좌표의 상태를 물어봅니다. 좌표의 포함 관계.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돼? 라고 한다면 1번 주기를 반드시 구한다. 2번 현재 그래프를 그린다. 3번 함수의 상태에 맞춰 조절한다. 함수의 상태에 맞춰 조절하기 이게 되는 거예요. 다 됐죠? 근데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만약에 심화가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대칭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파악하세요. 대칭 성질 활용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쉬우면 대칭 성질까지는 안 써도 답이 나오게끔 해줄 거야. 알았니?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심화된다면 그때는 대칭 성질을 꼭 써야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해 줄게 이렇게 출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이에 맞춰서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매핑이고 요거를 여러분 책에다가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연결해서 문제풀이 통해서 한번 하나 설명해 드리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